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운해 놀이의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운해 레벨은, 운해 놀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게 모든 걸 다 책으로 이용해서 하고, 또 모든 거를 스크린을 이용해서 해요. 근데 책이나 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운해 놀이가 아니라 다 좌뇌 거예요. 뭐 플래시카드든 또 책을 이용해서 하는 워크북이든 이런 것도 전부 다 처음부터 책을 이용해서 한다? 이건 무조건 좌뇌예요. 좌뇌 학습이지. 좌뇌 교육이고, 왜냐면은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돼. 이 아이가 이것으로 해놔가지고 운해가 발달하는 건지 다시 좌뇌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자, 아이한테 숫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낱말 카드를 이용해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입력이 들어가잖아. 입력이 들어갔을 때 운해를 이용해서 결국은 숫자를 알든지 아니면은 글씨를 안다든지, 이런 거는 운해를 이용한 거야. 운해 자극은 되지. 그런데 운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으로 운해가 발달을 해야 되지, 운해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운해에서 원치 않는 시그널을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전문가를 초청을 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야. 아니면 옆집 뭐 순이 아빠가 해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그래. 도움을 줘. 그런 거야. 그런 개념이야. 순이 아빠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걸 이용해서 얘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순이 아빠한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왜? 내가 얘기했잖아. 이용해 먹는 거라고. 운해에서 그런 능력을 이용해 먹는 거야. 운해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달라요. 근데 플래시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결국은 운해 쪽이 발달을 했어.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어? 사자라는 그림을 갖다 놓고 사자라고 알려줬다고? 플래시카드니까 다 운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사자 그림을 이용해서 사자를 알려줬으면 사자라는 언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좌뇌로 들어가요. 다른 거예요. 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운해를 이용해서 결국은 사자라는 글씨를 알려준 거야.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은 가짜 정보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돼. 모든 운해 활동은 기본이 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대근육 운동을 이용해서 나오게 돼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레벨이 1, 2, 3, 4, 5, 6 쭉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신 분은 요 전 강의 운해 레벨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는 그거 보시고 오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운해를 이용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창의와 상상력, 이 정도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운해는 기본적으로 창의와 상상력, 그리고 그 윗단계인 형상화, 구상화, 그걸 이용한 사고력과 합쳐가지고 결국은 최종 능력이 비전 능력이에요. 이 비전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전 능력이 되니까는 앞에 있는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미래의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내피셜, 오피셜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한 정확성이 오르면은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판단은 뭐 여러 방면을 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책 지식 아니면 저기서 봤던 미디어 지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책 지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뭐 디지털 미디어 지식,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 의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비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준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운해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책을 지금 27년 동안 못 읽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걸 하잖아요. 왜? 뭐든지 다 저는 다 경험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정확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거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6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6기 시뮬레이션, 구상화, 그다음에 5위가 형상화예요. 어떤 물체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형상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구상화. 움직인 거에 명령을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시뮬레이션. 여기서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멀티 구상화, 멀티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요 윗단계가 현실 투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려워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게 하는 능력. 이거는 일반인들은 불가능해요. 저 뭐 개소리야 하겠지만은 이게 가능해요. 최종 단계까지 올라오면은 보통 이것이 돼야 보통 이제 비전 능력이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형상화가 있고 맨 처음에는 관심이에요. 관심도가 올라가고 또 호기심이 올라가야 돼. 이 자극이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이것이 음미체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음미체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이 되면은 첫 번째 큰 것으로 자 만들기든 그리기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들기, 그리기. 만들기 뭐가 있어요? 블럭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석 블럭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뒷블럭, 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고 찰흙 만들기, 또 클레이, 샌드 뭐 여러 가지 만들기. 36개월 이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주물떡 해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고, 그리기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이라도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부터 해서 그냥 비슷한 형체가 나오게끔 시작하는데, 그리기도 맨 처음에 선으로 낙서한 듯 하다가 또 색칠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스케치도 하고, 만들기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클레이 같은 경우도 자기 나름대로 주물떡 해서 만들고, 색종이 접기도 처음엔 잘 못하지만 접는 연습부터 하는 거지. 잘 못 접어도 사선으로도 접어보고 또 제대로도 접어보고, 이런 접는 연습을 맨 처음에 36개월 이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래서 빠른 아이들은 16개월 그때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고, 늦는 애들은 뭐 36개월 이후부터 하는 경우도 있죠. 잘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그냥 모락도 누르라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야. 체육 활동은 아이들의 스태미너를 늘려줘요. 근데 스태미너 늘리면 엄마들이 좀 힘들긴 하지. 근데 이 스태미너가 늘어나야, 그러니까 동네 마실을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막 뛰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행동들이에요. 스태미너가. 그리고 나서 다른 이 만들기, 그리기, 악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힘들면은 36개월 이전에 중간에 낮잠을 자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집안 활동 70, 밖에 활동 30을 꼭 유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뭐 밖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만들기든 그리기든 처음에 시작 단계, 얘네들이 뭐야? 이게 레벨 2예요. 자, 레벨 3 되면은 이 만들기가 어떻게 돼요? 잘 만들어야지. 잘. 큰 거로 하잖아, 맨 처음에. 클레이 같은 경우나 또 블럭이나 또 여러 가지 만들기들이 있잖아. 또 그리기도 처음에는 막 크게 그린단 말이야. 그렇게 크게 그리고 색칠도 마찬가지. 조그만 걸 못하고 큰 거부터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3단계야. 자, 그리고 나서 4단계는 뭐냐? 이것을 작은 것으로 하는 단계. 이것까지 와야 기본적으로 이제부터 운해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기도 나중에 작은 거, 그래서 큰 레고에서 작은 레고, 큰 듀플로에서 작은 듀플로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거야. 그리기도 큰 거 그리다가 이제 자그만 A4 용지 밑에다가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를 잘하고 그거를 작은 거로 옮겨가는 요게 4단계예요. 체육 활동도 잘 해야지. 잘하고 그거를 체육 활동은 오래 잘 해야 되는 거야. 악기도 처음에는 관심 있고, 내가 악보 보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보고, 듣고,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악기 활동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기억력이 증폭이 돼요. 몇 배로 증폭이 돼요. 그러면은 악기 활동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아이들의 하루 기억력이 올라가면서 기간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해요. 기간만 다니는 것으로 한글 떼지, 연산하지, 영어도 하지, 원어민 발음 다.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악기 활동을 하면은. 근데 악기 활동 외에 만들기, 그리기 이런 활동을 3개를 오래 해야 돼. 그래서 이 4단계까지 갔을 때는, 이 잘 하면서 4단계까지 갔을 때는 각각의 뭐 블럭이든 클레이든 뭐든 간에 그리기부터 색종이 접기, 이 많은 활동들을
한 번에 2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한 번에 2시간.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상급 단계에 올라가게 돼요. 이때 가게 되면은 뭐가 좋냐? 잘 하는 그 기간에는 아이들이 형상화가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을 하고 잘하고 오래 하게 되면은 6번째 구상화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돼요. 이거를 하나만 제대로 해놔도 2번째 거는 자동으로 여기가 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는 거야. 첫 번째 2시간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첫 번째 좋아했던 거를 60개월 넘으면은 혼자서 8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개만 딱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다음날 뭐를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는 다음날 뭐를 해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는 그 순간부터 슬슬 사고력을 넘어선 자기 주도 학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와서 뭐뭐 하겠다라는 걸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재료들이 좀 많아야 돼요. 돈 많이 든다고? 절대 많이 안 들어요. 어머니가 사는 책 2질, 3질 정도면은 1년을 써. 1년을. 책 한번 사놓으면은 뭐 계속 쓸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지금 제 강의 들어서 600권, 700권, 1000권 사는 사람들 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왜 쓸모없는 거야? 왜 쓸모없는데 돈을 써?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 해외여행. 어? 왜 그 짓을 해? 하지 말아요. 돈 많이 안 들어. 그거 당근 치면 되잖아. 당근으로 다 받아서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하고 구상화가 되면은 내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고 그거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들 블럭이나 또는 색종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접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접히나 안 접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구상화나 제대로 됐나 안 되나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다시 구상화 시뮬레이션 이거를 자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이게 하나가 제대로 되잖아. 근데 멀티가 되는데 멀티 되려고 그러면은 저도 이 멀티 만드는데 이 구상화 단계 올라가고 시뮬레이션 단계 올라가서 멀티까지 가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렸어.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많이 해야 한꺼번에 멀티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 멀티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리고 아니 멀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시뮬레이션과 구상화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형상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되면은 얘가 움직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시뮬레이션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에 거기서 오랜 시간 계속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현실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의학 드라마 보면은 앞에 뭐 환자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현실 투영이라고 하는 거야. 이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성인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고 하나에 진짜 집중 포화를 해야지. 완전 전문가. 이 운해형 전문가가 됐을 때 현실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단순 관심 호기심 하는 거 24개월 전에 먼저 해놓고 또 슬라임 같은 경우 있잖아. 그거 24개월 전에 일단 만지게 해주라는 거야. 만지게. 그거 같이 슬라임으로 뭐 만들지 말고 그걸 슬라임을 만질 줄 알면은 그다음부터 진득진득한 걸 잘 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슬라임을 냄새 나잖아. 그거 오래 시키지 말고 그거는 어렸을 때 좀 만지게 하고 그다음에 책류가 했다가 중간에 들어간 애들 그거 못 만지는 애들 만약에 얘가 만지기 시작하잖아. 그다음부터는 안 만져도 돼요. 슬라임 같은 경우는. 그리고 36개월 전에 만들기, 그리기, 악기, 체육에 대해서 뭐 하라고? 관심도를 높여주라는 거야. 그리고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할 수 있게끔 엄마랑 같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3번째,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지. 아이가 기본적으로 하면은 학원을 보내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못하면은 잘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조금 도와주고 그 다음 단계 얘가 만약에 만들기를 한다 엄마가 그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엄마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가 역할놀이를 하든 뭘 하든 그 시간에 엄마 혼자 열심히 그리고 있으면 돼.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고 엄마가 그걸 한 달, 2달 계속 장기간 하다 보면은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잘 만드는 걸 내가 보여주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잘 만드는 걸 같이 하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잘 만든 거를
애한테 보여줘서 관심도를 높게 한 다음에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거는 그다음부터 엄마가 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야 애들이 관심도가 높아지지. 그리고 나서 그걸 똑같이 애들한테 만들게 하면 안 돼. 순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가 중간에 안 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악기는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면 뭐가 된다고? 기억력이 증폭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력이 증폭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다른 거 배우는데 속도가 빨라져. 얘가 만들기를 잘 만드는 데까지 보통 1년이 걸렸다. 그러면 악기를 하면은 6개월, 7개월, 8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 속도가. 근데 악기가 뭐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아이한테 일단 시켜보고 보고 듣고 따라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르칠 만한 선생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하잖아. 그러면은 아이한테 기본적인 운지법만 알려주고 1번, 2번, 3번 해서 그냥 치는 거를 또는 켜는 거를 가르쳐 주면 돼. 악보를 보지 않고. 그게 중요해요. 악보를 보고 하는 거랑 악보를 안 보고 보고 듣고 따라하기랑 완전히 담당 뇌가 달라요. 얘를 피아니스트를 만들 거면 악보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얘를 뇌 활동을 하게 하려면 보고 듣고 따라하기를 하는 거야. 완전 달라요. 이거는 피아니스트 만들 게 아니라 유아기까지만 딱 갖고 그만해도 상관이 없고 조금 이어가지고 학교 가서 다른 학교로 좀 변경해가지고 똑같이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뇌가 계속 증폭이 돼요. 그리고 작은 거를 만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잘 만든 상태에서 작은 거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혼자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설명서 보고 많이 만들잖아? 상관이 없어요. 이미 혼자 열심히 하는 거는 3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4단계에서도 본인 스스로 만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정 안 될 때는 설명서 보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만들 때가 더 좋긴 한데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고 만들어야지,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가 어차피 자네 자극이기 때문에 자네 거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한다. 그 자네를 거꾸로야. 아까 얘기한 거는 뭐야? 운해를 이용해서 자네를 써먹었잖아. 이거 반대야. 운해 걸 하기 위해서 자네 거를 빌려오는 거야. 그러면 자네도 딱 필요한 만큼만 자극을 주면서 그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교 갔을 때 약간 좀 편해져.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네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네에서 필요한 부분, 거기만 빼서 쓰는 거예요. 역시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조립한단 말이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형상화가 들어가고 만약에 작은 것이나 아니면 이걸 잘 만드는 단계에서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이거는 사고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가능한 건데 주변 물품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만들기의 상위 단계예요. 그래서 이 형상화하고 이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달됐을 때 요때 하는 게 뭐냐? 큐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할 때는 밑에 단계야. 점점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상급 단계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잘했을 때 이 큐브도 별 5개짜리예요. 지금 별 5개짜리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바둑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밑에 등급이에요. 호기심 바둑을 가져서 기본적으로 바둑 두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잘 두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형세를 잘 아는 그 단계까지 딱 가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잘한다, 엄청 잘한다, 이 정도 됐을 때 수준이 별 5개.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오목이 단계로 보면은 오목은 별 3개. 오목을 그것도 잘했을 때 별 3개야. 그 다음에 육목 잘하면은 육목은 별 4개. 그 다음에 장기, 체스 이것도 잘했을 때 별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기도 나중에 미니어처까지 갔을 때 별 5개. 작은 거 만들 때. 그리고 그리기도 마찬가지. 누가 봐도 너무 잘 그려. 막 지금 유아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으로 그려. 그것도 별 4개 정도. 별 4개. 만들기도 미니어처 만들면은 별 4개. 애들 수준에. 나중에 하여튼 이 바닥에서 했던 것들이 누가 봐도 얘는 유아인데도 불구하고 막 초등학교 레벨 정도 한다. 그러면 기본이 별 4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만들기든 그리기든 내가 하려는 거 이거가 딱 들어갔는데 시키자마자 너무 잘해. 그러면은 IQ가 125 정도 가능해요. 이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자네 거는 그냥 껌이야, 껌. 학교 가서도 다 잘해. 근데 지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지, 뭐. 안 하는 거지. 이거에 관심 있어 더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IQ는 125 상태 유지하고 20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게 돼요. 자, 어차피 아까 만들기가 별 4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미니어처 만들고 학교 가면 뭐해? 코딩 하잖아. 그게 이제 별 5개짜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코딩을 한다 그러면 별 5개야?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한 상태에서 코딩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애들이 생각을 해.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막 이런 거 막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까?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사고로까지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6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 이거를 또 잘 해야지. 잘. 바둑도 도도 잘 해야지. 아주 잘. 머릿속으로 바둑판이 형성이 돼가지고 머릿속으로 혼자 대국을 두 정도 돼야 6단계. 큐브도 머릿속으로 탁탁탁 모양 보고 혼자서 눈 감고 할 수 있는 정도 돼야 6단계, 최종 단계. 뭐 오목은 뭐 그렇다고 쳐도 6목 정도는 돼야 6목이나 5목이나 뭐 이거는 굳이 이거 할 정도면 바둑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에서 뭐 할 건 없고 장기 체스도 마찬가지. 장기 체스 정도 줄 정도 되면은 다 바둑을 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윗단계에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요 판 뒤에 이걸 적어놨는데 당장 지금 초등학교 거 올려야 돼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니까 요거 보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요거 외에 운해 활동이 뭐뭐 있는지 댓글에 쭉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한 번 더 운해 활동에 관련된 거 쭉 설명하고 어느 뇌에 어디가 발달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